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 화면에도 보이시죠? 그림 영상을 그리는 걸 찍을까 하다가 어제 제가 있는 화실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림 그릴 때 이제 쓰려고 만든 캔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오늘은 뭐 인물이나 풍경이 아니라 캔 사물을 보고 그리는 그 영상을 한번 찍을까 합니다. 오늘 그릴 캔은 뭐 우리 깡통이라고도 하죠. 보이시는 코카콜라 캔, 요 캔을 그릴 건데요. 가끔씩 뭐 연필로 뭐 취미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이런 캔을 보고 그리거나 그릴 일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뭐 요즘 입시에도 실기로 뭐 캔을 예전에 정밀묘사처럼 그렇게 그리진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가끔 뭐 편입시험이나 뭐 그럴 때 아직까지 요런 캔이나 요런 사물을 보고 그리는 게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예전에 이제 미대 입시 준비할 때는 저는 이제 석고소묘라고 하죠. 석고소묘와 정밀묘사 두 개를 같이 준비하다 보니까 그때 기억에는 이런 캔들을 엄청나게 많이 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 기억도 뭐 더듬어 볼 겸 나름대로 이런 사물을 어떻게 그리는지 그런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예전에 포카리 스웨트 캔 그리고 바카스 병 그 그린 영상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제가 빨리 감기로 올리다 보니까 설명 그린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차분하게 천천히 설명도 해가면서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그릴 요 캔은, 요런 캔들은 뭐 실제로 앞에 두고 보고 그리면 좋은데, 근데 처음 그리시는 분들이 이런 걸 그리다 보면은 빛에 따라서 요런 반짝반짝거리는 부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가 반짝거리고 이렇게 봤을 때는 명암이 다 달리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숙련되게 그리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런 형태라든가 이런 명암들은 그냥 거의 뭐 외우다시피 해서 그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그리면 요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요거를 이제 사진으로 찍어 놨습니다. 찍어서 요 이제 모습을 그릴 건데요. 캔을 전체를 다 그리고 싶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전체 그리면 뭐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게 캔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다 보면 조금 이제 과정이 조금 귀찮거나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형태 잡는 것도 좀 까다로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요 정도 모습만 이렇게 밑에는 생략하고 위에 모습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캔은 요거 코카콜라 캔인데,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도 뭐 마트에 뭐 많이 사드시는 캔 모양의 요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캔을 주로 모양을 크게 나누면은 지금처럼 길쭉한 요런 캔들이 있고, 요런 캔들에 다른 것들은 요런 것도 같은 모양이죠. 제가 여기 캔들은 제가 가끔씩 이렇게 요거를 그리는 뭐 이런 부분들을 그리는 게 필요해서 배우러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옛날부터 모아놓은 거예요. 아마 지금은 뭐 밀키스가 지금은 나오는 거 모르겠죠. 나올 거야 아마. 요런 부분들이 옆에 디자인이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모아놓은 거라 요렇게 길쭉한 모양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가 대표적인 게 요런 캔들이 있죠. 여기에 폭은 뭐는 비슷한데 길이가 짧은 예전에 LSB 커피 뭐 많이 먹게 됐는데요. 요런 캔들이 있고, 하지만 위에 표현하는 건 비슷해요. 다만 요런 거 보면은 요렇게 뭐 주둥이라 그러나 이렇게 뚫린 부분이 크기가 좀 틀릴 수도 있고요. 요런 게 있고, 또 한 가지 캔은 요런 모양이 또 있죠. 요거는 더 이거보다 짧고 통통한 뭐 식혜나 예전에 뭐 포도 봉봉 뭐 색색이인가 뭐 그런 부분들이 다 요렇게 모양 이 캔들이
이렇게 모양이 생긴 걸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예전에 제가 그 입시 준비할 때 이런 그릴 때는 이 크기에 따라서 많이 그리다 보면은 아예 크기가 외워져요. 그 다음에 형태 그릴 때라든가 거의 그냥 뭐 이렇게 뭐 기계처럼 그냥 뭐 형태를 딱 잡고 그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요런 캔들이 있고 또 나중에 이제 명암을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요런 캔들과 요 캔 차이가 뭐냐, 요런 부분들과 포카리 스웨트나 코카콜라는 바탕이 색깔이 진하고 안에 있는 글자가 보이는 부분이 흰색 밝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밀키스나 요런 캔들을 보면은 바탕은 희고 밝고 거기에 진하게 글씨가 되어 있죠. 이거와 같이 그림을 그리기에는 그리기 쉬운 거는 요게 그리기가 쉽습니다. 그것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그래서 뭐 예전에 입시 때라든가 만약에 캔이 나온다 그러면 요런 캔들보다는 이제 요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제 같은 캔을 그리더라도 좀 어려운 걸 내야지 실력이 있고 없고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요걸 그려 볼 텐데, 자, 우선 형태 잡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이런 사물들은 형태가 원이라든가 이렇게 틀려버리면 투시도 들어가야 되고요. 틀려버리면 형태가 찌그러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그릴 때는 어떻게 처음에 하냐, 물론 요 방법은 100% 이게 뭐 FM 정답이다 이건 아닙니다. 뭐 물론 제가 그리는 방법 외에도 다르게 그리는 방법 뭐 그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그릴 때 이제 예전에도 이렇게 배웠었고 이렇게 그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형태가 좀 정확하게 나타나고요. 보통 이렇게 원이나 이런 거 원기둥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원기둥. 원기둥을 그릴 때는, 자,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처음에 이제 제가 그릴 때 화면에 형태 잡는 걸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이 정도 길이에 이렇게 들어가겠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나요? 제가 나중에 그릴 건 여기에 이건 제가 설명한다고 그린 거고요. 다른 종이에 다시 그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형태를 잡고 그렇게 잡았으면은, 그리고 오늘 제가 그릴 거는 캔트지에다가 연필은 HB를 쓸 겁니다. HB. 만약에 뭐 안에 요런데 진한 부분이라 이런 게 배경에 진한 부분이 조금 HB로 안 된다 싶으면 뭐 2B 정도까지도 쓸 생각은 있는데요. 우선은 HB로 많이 쓸 생각이고요. 그리고 요런 걸 그릴 때 필요한 것들은, 예전에 요런 부분들은 뭐 정밀묘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릴 때 요런 자가 필요합니다. 자 중에서도 요렇게 눈금이 있는 거 있죠. 눈금이 자가 명칭은 모르겠는데, 이제 요게 제가 입시 때도 많이 썼고요. 요게 나중에 이렇게 수직 뭐 수평할 때 요 선들이 많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요 자가 필요할 거고, 자를 언제 쓰냐, 자 요렇게 하는데, 그냥 막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아무리 내가 그림을 잘 그리고 하더라도 원이라든가 이렇게 찌그러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그리기가. 그래서 요런 자를 이용해서 나중에 순서가, 제가 요거는 화면에 보여야 되니까 조금 진하게 선을 그려 드릴게요. 나중에 실제 그릴 때는 요걸 이렇게 진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자 요렇게 중심선을 긋고, 아까 대충 모양을 잡았는데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 원, 즉 원을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십자선을 표시해 놓고 이 선을 바탕으로 원을 그릴 계획이에요. 자, 그리고 가운데 이것도 조금 진하게, 그리고 여기 가운데니까 원의 이쪽과 이쪽 길이가 똑같겠죠. 그러면 자, 즉 십자선과 똑같은 선을 그어 놓고 이걸 토대로 이렇게 위에 원을
위에 원을 돌려주고요. 돌려서 형태를 만들고, 그리고 캔이 위에서 봤으니까 밑으로 갈수록 이게 폭이 조금씩 줄어들겠죠. 줄어들고 밑바탕에도 마찬가지로, 물론 오늘은 밑에까지 다 그린 게 아니라 이제 중간 정도에서 생략하겠지만, 만약에 밑에까지 다 그린다고 보면은 밑에도 원이 있단 말이에요. 자, 위에 원이 있듯이 밑에도 같은 원이 있겠죠. 실제로는 이 크기와 이 크기가 같겠지만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위에 원보다는 아래 원이 폭은 더 줄어들 거고, 즉 이 폭은 더 줄어들 거고, 위아래로 보이는 폭은 이거보다 더 넓게 보일 거야 아마. 왜냐, 밑에 원이 위에 원보다 눈높이에서 더 밑에 있으니까요. 뭐 이런까지 다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은 물론 뭐 다 알면 좋겠지만 그냥 간단히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밑에 원도 이렇게 해서 같은 높이, 즉 요런 식으로, 여기도 뒤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요렇게 기본적인 형태를 잡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자,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한 대로, 자, 이 캔과 이 캔과 이게 왜 어렵냐면은 요 캔의 명암 들어가는 이거와 이거 명암 들어간 명암의 순서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들은 이건 내가 이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요렇게 형태를 잡아가는데, 요런 캔은 예전에 그렸던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걸 그릴 때 이 글자 형태도 미리 다 잡아 주시는 게 좋아요. 즉 글자도 형태를 다 잡아서, 뭐 여기 보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뭐 이런 무늬도 다 잡아서 깔끔하게 다 처리해 놓고, 그 글자 외에 칸을 채우듯이 이런 식으로 명암을 넣어 주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글자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코카콜라 이런 글자도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맞게 다 원을 다 돌려줘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라자가 요렇게 같이 돌려줘야지 이게 모양이 맞지. 이거는 돌려주는데 만약에 라자를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모양이 안 맞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그릴 때 요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워 보여도 그런 방법 알면은 이제 뭐 쉽다고는 할 수 없지만 방법 알면은 조금 잡아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요거를 토대로 요런 방법을 토대로 여기의 형태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우선 요걸 그릴 건데요. 원 크기를 대충 그리고, 그리고 여기도 저도 가운데 선을 맞춰서 아까는 제가 화면에 보이라고 진하게 했는데 실제로 그릴 때는 이건 보조선이니까 진하게 하실 필요 없고요. 근데 눈에 보일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십자선, 이게 원을 그리기 위한 십자선이겠죠. 십자선을 긋고, 그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요걸 토대로 요런 부분들 형태 잡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히 잡아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형태를 잡아 보겠습니다. 이게 위에 여기 가야겠네. 왜냐면은 보통 캔을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가운데 뭐 박혔어요. 이렇게 요게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보면은 제가 지금 원을 요 위쪽에 요 원을 그리는데 이 박힌 건 이거보다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요걸 여기 잡는 게 아니라 여기를 잡아야겠네. 원 그리기가 처음에 조금 어려우시면은 한 번에 원을 안 그려도 되니까, 왜냐면 원을 그리고 형태가 틀리면 원을 다시 동그랗게 고쳐 나가면 되거든요. 실제로 형태 잡을 때는 이 정도로 선을 진하게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화면에 이렇게 선이 조금 보이라고 조금 선을 지금 형태를 조금 진하게 잡고 있는 편이니까 잡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정도로 진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형태 선이 너무 진해버리면 약간 만화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저도 오랜만에 이 캔을 그리려니까 원이 조금 찌그러져 버리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래쪽 밑으로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 여기 뭐 다른 캔 뚜껑도 있고 안에 뻥 뚫린 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그려주는데, 아까 여기 동그라미가 아마 이 원의 가운데 요게 있을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 E1의 가운데 이게 있고, E1은 이 밑에 원보다 조금 위쪽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요걸 착각하고 밑에 잡아서 다시 위로 올렸잖아요. 자, 여기에 이렇게 있을 거고, 그리고 캔 여기 따는 뚜껑은 뭐 둥그렇게 생기더라도 처음에는 이렇게 막 둥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사각형으로 일단 크기를 한번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 안에 뻥 뚫린 부분 그려주시고, 그리고 뒤쪽에 자, 위쪽에 기본적인 형태는 이 정도로만 그려 주셔도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려 놓고 이제 명암을 넣으면서 형태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거 그릴 때는 최소한 이 정도는 형태를 잡아 주셔야 돼요. 요거보다도 덜 잡고 막 그리면서 막 형태를 다듬어야지, 그러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글자나 이런 형태들을 예를 들어 이런 코카콜라 이런 글자들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기서 바로 이렇게 그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 그릴 때는 이렇게 있으면 글자가 들어갈 코카콜라 네 글자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네모칸을 비워놓고 이 안에서 다시 아까처럼 코다 그러면 또 이렇게 칸을 또 나눠주는, 그래야지 여기 글자는 보면은 위아래는 일직선은 딱 일직선이 맞잖아요. 이렇게 정자체니까. 근데 이런 게 따로 써버리면 글자가 틀려요. 다만 요런 글자보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요런 글자나 레스피, 밀키스 이런 글자는 어때요? 이런 글자는 아까처럼 이것도 뭐 맞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 둥근 거라든가 약간은 틀려도 뭐 그게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여기 마일드 커피 이런 거는 위아래가 딱 맞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다른 글자가 뭐 위로 튀어나가 버리거나 요런 글자도 지금 딱 맞진 않잖아요. 조금 튀어나온 것도 있고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두 개 중에는 마일드 커피 이 글자보다는 새로운 느낌 밀키스 뭐 요 글자가 그리기는 더 쉽다는 말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근데 이것도 뭐 실제로 그림 그리면서 캔을 그려볼 일 없으면 뭐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요런 거 캔이나 요런 사물들을 그리는데 뭐 이렇게 필요하신 분이 계실까봐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도 자, 여기에 코카콜라라고 넣을 거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뭐 처음 그리신 분들은 다시 안에 라자 이렇게까지 형태를 잡아 주셔도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런 게 많이 그리다 보니까 이 정도만 해놓고 나중에 이제 바로 명암 들어가면서 형태를 잡아주는 편이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무슨 무늬 같은 거 있고, 요 이제 영어로 된 이것도 관찰해 보시면, 자, 밑에 글자가 밑에가 일직선 맞을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도 여기와 이게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 글자가 여기에 일직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일단은 맞춰주고, 개인적으로 코카콜라 이런 글자는 그리기가 쉬운데 이렇게 막 휘어지고 이런 게 조금 그릴 때 좀 까다롭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그릴 때 모양도 신경 써야 되고, 근데 까다롭다고 해서 막 대충 그리거나 그려버리면 나중에 글자를 쓰고 나서 이게 틀린 게 딱 표시가 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신경을 써서 좀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입시 때 이런 게 나오면은 뭐 시간 세워라 내워라 뭐 신경 쓰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림 그리는 시간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쑥달이 되고, 많이 많이 그려본 사람들은 뭐 수월하게 그리는데, 그게 별로 없거나 처음 그리게 되면은 헤매게 되죠. 시간에 쫓기고, 나중에는 글자가 막 틀렸는데도 뭐 고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걸 제대로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글자는 저는 요런 글자는 뭐 이 정도 형태를
잡아놓고 이제 명암을 들어가거든요. 이 정도 잡으면 이제 글자 형태는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명암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B 연필과 오늘은 좀 매끈하게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연필과 면봉 아니면 찰필을 쓸 예정이에요. 그리고 항상 이거 그리실 때는 이런 거 종이 받치고 그리셔야지, 아니면 이 손에 묻거나 그림이 망가지니까 항상 종이 깔고 그리시고 명암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예전에 저도 이제 입시할 때 당연히 이제 석고상 석고소묘 할 때는 사비로 연필을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리고 정밀모사 그릴 때는 사비는 거의 쓸 일이 없고 HB 아니면 H계통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도 거의 제가 뭐 입시를 거의 지금 2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90년대니까 그때도 정밀모사는 휴지를 문지르면서 이렇게 다 했었어요. 그 방법이. 예. 그런데 가끔씩 이제 요즘 입시를 하거나 아니면 입시를 경험했던 분들은 휴지를 문지르거나 이런 데 익숙치 않다 보니까 자꾸 입시 때처럼 선으로 서서 이렇게 그렇게만 그리는 게 전문지 아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런 방법도 있고, 실제로 요런 정밀모사 할 때는 화장지로 같이 문지르면서 이렇게 맹긋하게 하는 방법이 그렇게 쓰는 방법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연필선이 막 보이거나 그런 것보다는 조금 매끈한 그런 부드러운 그런 그림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화장지로 문지르거나 그렇게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 화장지를 쓴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 뭐 연필선을 쓸 줄 몰라서 이렇게 쓴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거의 다 각자 그리는 방법들이 다를 뿐이에요. 자, 여기에 아까 말했다시피 캔 같은 경우는 밝고 어둡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반짝이는 금속 재질이나 이런 물체들은 밝고 어둡고가 딱 대비가 되는 경우가 많고, 한쪽이 밝았다가 갑자기 어두워지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또 그렇게 표현을 해줘야지 재질이 좀 반짝반짝거리는 느낌도 잘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 그리실 때는 그리기 전에 이제 실제로 사물을 이렇게 놓고 한번 관찰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렇게 몇 번 그리다 보면은 그냥 명암은 그냥 실제로 그렇게 안 보여도 거의 그냥 외워서 그리게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입시 때는 면봉 이건 안 썼던 것 같아요. 화장지로는 이렇게 화장지가 있잖아요. 화장지는 접어서 이렇게 문지르면서 썼는데, 그리고 뭐 찰필도 안 썼던 것 같은데,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하다가 손으로도 문질렀어요. 이렇게 손으로 가끔 문지르다 보면 나중에 이 손이 새까매져요. 손으로도 문지르면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손으로 문지르면서 하다 보면은 손에 약간 뭐 기름기는 아니지만 손에 뭐 땀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그 물기 때문에 이 문지르다 보면 여기가 얼룩지고 그런 경우도 생겨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미술 도구도 많이 발달이 되고 하니까 뭐 다른 좋은 도구들이 많은데, 저는 아직까지도 찰필도 있긴 하지만, 이게 찰필이 있잖아요. 찰필도 이렇게 뭐 가끔 이렇게 문지르거나 쓰고 하지만, 찰필보다는 면봉이 조금 더 쓰기도 편하고 저한테는 좀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인물이나 이런 거 그릴 때 면봉을 많이 쓰는 편인데, 그림 그릴 때 딱 정해진 도구가 없잖아요. 그냥 뭐 면봉도 속된 말로 뭐 그림 그리려고 처음에 만든 도구가 아니잖아요. 뭐 보통 깁할 때 쓰는 도구지만, 근데 이제 면봉도 그림 그릴 때 유용한 도구가 되듯이
그런 부분들도 그림 그릴 때 꼭 이 도구를 써야 된다, 저 도구를 써야 된다, 그렇게 꼭 고정관념을 가지고는 안 그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자를 썼잖아요. 실제로 이런 그릴 때 자를 쓰고 하는데 가끔씩은 그림 그릴 때 자를 써도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니, 손으로 직선을 잘 그으면 자 쓸 필요 없지만 긋기 힘들다, 그럼 뭐 자 쓰는 거죠. 자가 엄연히 그 손글하고 있는 도구인데,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런 캔이나 이런 거 그리실 때는, 처음 그리실 때는 실제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요 명암을 보고 한번 뭐 그리면서 연습하는 게 좀 더 좋으실 거예요. 실제로 명암을 보고 하면은 명암이 뒤죽박죽 좀 바뀌어요. 이게 빛에 따라서도 바뀌고, 그러면 처음에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말을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그림만 계속 그리면 시간이 좀 빨리 될 텐데, 지금 뭐 얘기하면서 떠들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또 벌써 30분이 지나가 버렸네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말한 대로 면봉이나 이런 걸 안 쓰시고 그냥 연필 선터치로만 이렇게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뻥 뚫린 곳은 아주 진하게, 캔을 처음에 따지 않으면 여기가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입시 때는 이렇게 캔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릴 게 좀 많아야 되니까 막혀 있는 것보다는 일부러 요거 캔을 따고 그렇게 그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멀쩡한 캔을 막 찌그리고, 그냥 온전히 있는 캔보다는 찌그려서 그리면은 아무래도 그릴 거리도 물론 그리긴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렇게 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입시할 때는
캔도 뭐 많이 나왔지만 주로 나왔던 게 생수병 아시죠? 조그만 500리터인가? 그때는 삼다수가 있었나 모르겠고 석수라고 있어서 석수. 생수병이 그림 그리기에 잘 그리고 안 그리고 그 변별력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투명색인데다가 겉에 보면은 또 뭐 색길로 새는데 이렇게 병이 있으면 생수병 실제로 보면 여기 레벨이 붙어 있고 밑에 굉장히 이게 꾸불꾸불하면서 이렇게 그릴 게 많아요. 형태가 이런 거 동그라미일 거고 삼다수처럼 사각병은 이렇게 그릴 게 형태도 복잡하고 안에 투명색이니까 표현하기도 힘들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생수병도 많이 그렸고 예전에 제가 뭐 그림 그릴 때 무슨 정밀묘사 대회를 어디 나갔을 때 한 친구가 그때 나왔던 게 치약이어서 치약을 나왔는데 보통 그냥 치약을 짜지 않고 뚜껑 덮은 상태에서도 그린 친구도 있고 근데 그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뚜껑을 떼고 약간 치약이 앞으로 조금 튀어나오도록 입구에 그렇게 그리는 게 많이 보편적이거든요. 근데 한 친구는 너무 제가 볼 때 의욕이 가했던 것 같아요. 치약을 막 오만사만 앞으로 다 줄줄 짜더라고 이렇게. 근데 치약은 뭐 아시겠지만 한번 짜면은 그걸 다시 넣지를 못해요. 그 나중에 그 친구 그림을 보니까 치약은 거의 빼빼 말라 있고 앞에 뭐 쭉쭉 짜갖고 그거는 그림도 처리도 못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저 친구는 자기 그림 실력에 비해 조금 욕심이 과했구나 라고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캔이나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요걸 뭐 그릴 일은 잘 없지만 그리게 된다면 처음에는 같은 캔 모양은 똑같지만 이런 레벨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리기 쉬운 거 있죠. 그런 거를 한번 뭐 연습 삼아 그려보는 것도 우리가 보통 인물 많이 그리고 뭐 풍경도 그리지만 인물을 주로 많이 그리잖아요. 연필로는. 인물을 그릴 때 하고는 또 다른 약간 특이한 재미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뭐 이런 사물을 보면은 아 저거 한번 그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캔 뚜껑 위에 보면은 뭐 볼볼록한 게 몇 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이건 안 그려도 되지만 어차피 보이는 거니까.
자, 위에 명암은 어느 정도 넣어줬으면 이제 아랫부분 명암을 이제 넣어줄 텐데요. 자, 아랫부분 명암을 넣기 전에 이제 아셔야 될 게, 아까 제가, 자, 밀키스를, 예를 들어 밀키스하고 코카콜라하고 봤을 때, 요런, 바탕이 밝고 글자가 진한 요런 부분들은 명암을 넣을 때 어떻게 넣어주면 효과적이냐면은, 자, 이렇게 캔이 있잖아요. 아까 지금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글자를 뭐 이렇게 새겨줬잖아요. 그러면 그 글자를 빼고 나머지 부분을 바탕을 칠하면서 이렇게 칠하면서 명암을 넣어주는데, 이런 부분은 글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글자를 뭐 미리 형태를 잡아 넣어줘도 되고요. 뭐 형태를 잡아 놓는 게 이렇게 명암을 넣는 게 아니라, 색깔 넣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형태를 잡아 놓고 글자를 먼저 칠하는 게 아니라 이 바탕, 자, 원기둥이니까 한쪽이 진하고 자, 이런 식으로 원기둥 명암 아시죠? 어두웠다가 이쪽이 가장 밝았다가 다시 밝아서 이렇게 돌아갈 때 살짝 어두워지고, 구름 명암들을 충분히 넣은 다음에, 충분히 넣어서 이 원기둥 명암이 충분히 나타났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진하게 그냥 우리가 스티커 붙이듯 뭐 판박이 입히듯이 그렇게 진하게 넣어주면 깔끔하게 그림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만약에 미리 바탕이 밝은데 미리 글자부터 진하게 이렇게 칠했잖아요. 만약에 진하게 하면은 그 밑에 바탕 할 때는 글자가 색이 다 흐트러지거나 이제 명암 처리가 어려워요. 잘. 그래서 아니면 명암은 넣는데 지금처럼 어둡고 밝고 이게 잘 안 들어가지거나, 그래서 이 바탕이 밝고 글자가 진한 경우는 바탕 이 원기둥 글자 이런 거 진한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원기둥을 충분히 다 입혀 주시고, 그런 다음에 글자도 쓰고 이런 게 뭐 사람도 그려 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그려 놓으면 그림이 깔끔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이런 게 아니라 뭐 코카콜라나 이런 부분들은 반대겠죠. 바탕을 글자 보이는데 이거 다 칠해버릴 수 없잖아요. 글자는 흰색이니까. 그럴 때는 글자를 이런 식으로 형태를 하고 글자를 비워두고 이렇게 칠해줘야 됩니다. 바탕을. 그래서 아까 밀키스 이런 거보다는 이런 게 그리기가 어렵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글자를 형태를 잡았으니까 원래 HB로만 해도 진하기가 평상시에 잘 나오는데 오늘은 생각보다 진하기가 안 나오네. 아마 그 아시죠? 이렇게 장마철이나 습기가 많은 날은 그림 그릴 때 연필로 그릴 때 진하게 해도 진하기가 잘 안 나오는 거 아시죠? 뭐 종이가 꿉꿉하거나 물기 묻으면은 진하기가 원래 평소 때 하는 것보다 잘 안 나와요. 아마 오늘은 뭐 종이가 좀 꿉꿉해서 그런가. 오늘 날씨가 그렇게 물론 지금 밑에 지방은 소나기가 오고 한다지만 서울은 비는 오진 않거든요. 날씨는 좀 꿉꿉한 것 같긴 한데 종이가 약간 이렇게 그래서 아마 연필이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평소에 지금 HB를 하면은 진하기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쉽게 잘 나오거든요. 그렇더라도 HB로 조금 진하게 해서 마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B나 다른 진하기를 써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HB를 많이 쓰는 이유 중에, 진하기를 했을 때 다른 B가 높은 거 써서 진하기보다는 HB라면 조금 까만 부분도 좀 깔끔한 느낌, 그런 게 나와서 아마 제 영상에 다른 걸 보더라도 HB를 많이 쓸 거예요. 아마 가끔 EB도 쓰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HB를 좋아하는 이유도 있는데, 연필도 각자 쓰는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연필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B가 높은 거를 이제 연필도 B나 HB도 다르지만 또 연필 회사마다, 저는 제가 주로 톰보우 연필을 많이 쓰는데, 어떤 분들은 뭐 톰보우보다는 뭐 스테들러나 다른 여타 다른 회사 연필이 맞는, 왜냐면 그 회사마다 같은 HB를 하더라도 회사마다 진하게 내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림 그릴 때는 뭐 기회가 되면은 다른 회사 연필도 한 번씩 써보면서 아, 요 연필 이렇구나, 그걸 써보면서 자기한테 맞는 거를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지금처럼, 아이고 종이를 안 받치니까 손이, 지금처럼 글자를 비워놓고 지금 제가 칠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약간 밝게 지금 비워뒀던 게, 캔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좀 볼록한 부분, 이렇게 들어간 부분, 그거를 나중에 나타내려고 비워뒀습니다. 보통 다 캔마다 여기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요 캔으로 따지면 여기 부분이겠죠. 여기 비워둔 게.
이런 거 글자 칠하시다가 형태를 잘 잡아놓고 이렇게 칠하다 보면 글자 안으로 막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막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게 잘 안 들어가게 조심해서 칠해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조금씩 막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글자 폭이 줄어들어요. 줄어들거나 아니면 들어가더라도 다시 지우고 해야 되는데, 아니 뭐 살짝 들어갔네, 다시 그냥 그대로 해야지 하다 보면 글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작게 보이게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이쪽에서 빛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좀 밝은 면, 어두운 면으로 정해줄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걸 칠하면서 밝은 면 하기, 그걸 바로 표현하기 힘드니까 우선은 여기 여백을 우선 조금 어둡게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어두운 부분하고 밝은 면을 조금 나눠서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요 칠하면서 밝은 면까지 미리 찾아갖고 밝게 하면은 조금 이게 명암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제 글자를 거의 다 채워가고 있습니다. 실제 이론 그릴 때 이 글자 이 여백 채우는 게 오래 걸리고 힘든 부분이거든요. 약간 단순 노동처럼 뭐 우리가 뭐 컬러링 뭐 칸 채우기도 아니고 그냥 빈칸을 채워야 되니까 채우면서 글자는 삐뚤어지거나 글자가 왜곡되지 않게 해야 돼서 그게 조금 뭐 어렵다기보다는 좀 신경 쓸 게 많죠. 그래서 이런 거 칠할 때 성격 급하신 분들은 하다 보면 많이 틀려버려요. 처음엔 잘 하다가도 나중에 이거 언제까지 다 칠하고 있나 라는 생각에 막 빨리빨리 하게 되거든요. 자, 이제 칸을 채워, 글자를 안 했구나. 우선 요 영어로 된 글자만이라도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좀 밝은 면, 어두운 면, 실제로 이런 캔들은 밝으면 어두운 면이 조금 불확실해요. 실제로 이렇게 캔을 보시면 여기도 지금 보이시죠? 여기에 어디에 이게 표면에 뭐가 비쳐서, 이건 실제로는 같은 빨간색이지만 비쳐서 여기에 더 진하게 보이고 여기는 더 밝게 보이고 반사되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런 부분도 앞에 뭐가 놓여져 있냐에 따라서 이 비치는 게 다 달라 보여요. 그래서 처음 많이 그리실 때는 실제로 보고 그리는 것보다 실제로 보면서도 그게 이렇게 비치는 걸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지만 이렇게 사진 찍어서 그거를 그냥 보고 그리는 게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숙달이 되면은 아까처럼 명암도 그냥 외워서 하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코카콜라를 적어 볼게요. 자, 코카콜라 다 적었습니다. 자, 글자를 다 표현했으면은 이 글자도 이렇게 흰색이지만 이렇게 빛에 따라서 좀 어두운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밝을 때 다 흰색으로 내버두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연필로 연하게 살짝씩 어두움을 칠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면봉 같은 걸로 그냥 그 위에 살짝씩 이렇게 색을 살짝씩 덮어줘도 됩니다. 근데 하얗게만 여기는 어두운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요 글자도 살짝씩 요렇게. 예전에 입시할 때는 조금 과장되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흰색이 있잖아요. 그러면 살짝 해도 되는데, 이 안에서도 뭔가 이 어두운 부분에서 밝고 어둡고 좀 반짝반짝 느낌이 있듯이, 요 글자에서 한다고, 그때는 이제 면봉이 아니고 뭐 손으로 문지르든 뭐 연필로 표현하든 했겠죠. 요런 식으로도 막, 약간 얼룩덜룩, 아니 좀 반짝반짝이는 그런 듯한 느낌을 주려고 이렇게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살짝 이렇게 넣어도 되고, 그리고 그때는 가끔씩 이렇게 어두운 부분도, 물론 실제로 캔을 보면 그렇게 잘 안 보이지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여기 밝은 부분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반짝반짝이는 느낌에 그렇게도 주고 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의욕이 과다한 친구는 이게 하나만 있어도 살짝 자연스러운데, 여기저기에 막 하다 보면 나중에 뭐 정신없어 보여요. 이런 부분들은 뭐 한두 개 살짝 해주셔도 되고, 대신에 너무 과장되게 해주면은 안 되니까 살짝씩만 그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이게 금속 물체는 반사돼서 뭔가 반짝거리는 느낌도 있고 하잖아요. 예, 그럴 때 이렇게 해주면은 그게 조금 효과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 윗부분만 그랬지만 아래 부분도 똑같이 이제 밑으로 연결해서 표현하면 되겠죠. 만약에 그린다면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그은 보조선은 지워주면 되고요. 지금 원이 조금 좀 찌그러진 것, 좀 정원이 아니라 좀 삐딱하게 보이네요. 뭐 아무튼 간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여기 만약에 위에 부분들 좀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을 주려면 주개로 살짝 군데군데 있잖아요. 살짝씩 이렇게 지워줘도 돼요. 지워줘도 되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끔씩 이런 사물 같은 것도 그리는 방법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영상을 뭐 기회가 된다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